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내용이랑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는 이제 조명이랑 특수효과 남았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장비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명 장비는 행사장의 화려한 연출을 위해 사용하는 빛 송출 장치이며, 무대 조명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대 조명의 목적은 가시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객 시선 집중을 유도시키는 데 있습니다. 무대 조명 리허설 시 스모그래피어 조명의 비송출을 확인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무대 연출과 무대의 생명은 조명핀에 달려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실 야외 행사 때는 조명을 쓸 수가 없겠죠. 야간이 아니면. 근데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무대도 물론 이뻐야 되지만, 이게 조명을 잘 쓰면은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 장비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나 조명도 이제 시스템 콘솔이 있는데요. 조명의 색상, 방향, 효과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기능이 있어 번호별 색상, 방향, 효과 등을 지정해 놓으면 버튼만 눌려서 운영이 가능한데, 밑에 보이시는 사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스템 콘솔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기 LED 화면 안에 보시면은 중간쯤 보시면 이제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데, 조명을 어떤 색깔로 어떻게 돌리고를 이제 내가 몇 초 동안 이제 그 설정을 하고 메모리를 눌리면, 이 메모리라는 단어 그러면 1번부터 몇 번 있겠죠. 예. 1번이란 거 눌렸으면은 그때 기록한 이제 그러한 이제 액션을 그대로 조명이 따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허설 할 때 메모리를 다 만들어 놓고, 이 행사 이벤트가 끝나면은 3번 메모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명팀이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하는 걸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면 꽤 재밌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내 행사장인 경우에 조명을 천장에 고정하기 위해 바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톤을 내려 필요한 조명 장비를 바톤에 고정을 시켜서 다시 올리면 되고요. 바톤이 없는 경우에는 트러스에 조명을 달아서 리깅을 하거나 이동시 조명 타워에 조명을 걸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톤에는 조명 외에도 특수효과 장비, 현수막 등을 걸어서 연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들은 바톤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오른쪽 밑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이런 조명들, 흰색은 아마 그 공간에 그 행사장에 올래 달려있던 조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검은색을 지금 이제 조명팀이 달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조명의 전원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전원 장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 거를 써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다 캔 조명이나 약간 연출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어서 요거를 잠깐 떼내고 우리 시스템 거를 붙여가지고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명 바톤이 아니더라도 이제 백월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어떤 호텔에 가시면 있을 건데, 내려서 이제 그 현수막을 고정을 하고 올려서 이제 위치할 수 있게끔 이러한 바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행사장을 확인할 때 바톤이 현수막 바톤이 있는지 아니면 조명 바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서 그 컨디션에 맞게끔 이제 저희가 행사 운영을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명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트라이트라고 나와 있는 조명인데요. 뚜렷하고 선명한 빛을 내는 조명 기구로 연출가가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집중시킬 때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명의 가시나 렌즈를 통해 스포트라이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보통 색상은 주광색으로 색상 변화는 불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최신 장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연극 무대나 이제 뮤지컬 무대 같은데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 조명인데요. 이미 파캔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깡통 안에 램프를 넣어 놓은 것 같은 간단한 구조고,
가격이 가장 저렴해서 행사장 자체 조명에 많이 들어가 있으며 색칠을 끼워서 이제 색깔을 생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셀로판지라고 하죠. 뭐 그 빨간색 넣으면 약간 빨간빛이 돌고 초록색 넣으면 초록빛이 돌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색상과 조명 각도는 중간에 변경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토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올려놓으면은 이제 그 각도로 이제 빛만 이제 깜빡깜빡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빙 라이트인데 행사 때 무빙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콘솔을 이용해서 빛의 움직임부터 크기, 밝기, 컬러 변경, 패턴 변경 등 다양한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한 조명입니다. 행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며 전원 가동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는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켜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뜨거워서 이제 혹시나 이제 끝나자마자 요 렌즈 쪽에 손을 갖다 대면 손이 딜 만큼 굉장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보라고 옆에 PNG라고 검은색 판에 이제 그 안에 파냈다라고 하죠. 파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무빙 라이트 앞에 패턴 필름으로 빛의 패턴 및 행사명 로고 등의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렌즈를 열면은 안에 이제 고보를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고보를 넣으면 빛은 색깔이 바뀌는데 PNG라는 저 글자 안에서 돌겠죠. 그래서 벽면이나 행사장에 계속 이제 뭐 행사 로고, 그러니까 뭐 발주처 로고나 아니면 뭔가 간단하게 계속 좀 노출하고 싶은 문구가 있으면 조명에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고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LED 빔 라이트인데요. LED 빔 라이트는 색상의 빛이 조합하여 여러 색을 구현해내는 조명으로 무빙 라이트에 비해 소비 전력이 적고 무게와 크기가 적어 무빙 라이트와 함께 행사 조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빙 라이트에 비해 빛 발산력이 좋으나 멀리 뻗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조명의 패턴은 구현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LED 빔은 사실 뭐 저희가 봤을 때 아까 그 무빙이 무거웠다고 하면 이건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ED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적고 그리고 효과도 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빙과 그 LED의 차이는 뭐냐면 무빙은 빛이 길게 뻗어갈 수 있는데 LED는 이제 뻗어가는 길이가 좀 짧다라는 게 이제 뭐 단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팔로 스팟이 있는데요. 보통 롱핀, 핀 조명으로 많이 불리는 조명입니다. 주로 주인공을 따라다니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스팟 조명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명마다 조정을 담당하는 기사 한 명이 필요하며 제품에 따라 컬러젤을 내장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고출력 램프가 필요한 만큼 발열과 소음이 타 조명보다 크므로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왜 그 무대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조명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팔로 스팟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가는 거는 이제 사람이 손을 잡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비추는 거를 이제 조정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깔도 이제 좀 좋은 이제 팔로 스팟 같은 경우에는 컬러 젤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좀 다양하게 연출도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특수효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효과는 행사의 퍼포먼스를 더욱 화려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효과이고요. 행사의 주제 및 성격, 행사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수효과를 대행사가 제안을 합니다. 특수효과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오색 화약 및 불꽃입니다. 야외 행사인 경우에만 당연히 사용 가능하겠죠. 예, 실내에서는 절대 사용이 안 됩니다. 오색 화약은 주간 불꽃은 야간 행사 시 주로 사용을 하고 화약물 사용이므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안전 관련된 서류를 특효팀에서 준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지 않고 만약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 뭐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다 저희가 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하면은 특효팀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화약 주변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인원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사용 화약의 종류 및 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오색 화약 같은 경우, 화약이나 불꽃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특수효과는 다 단가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내고폭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드릴 게 CO2입니다. 가스를 연결하여 신호를 주면 흰색 가스 기둥이 올라오는 특수 효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렴하여 행사 시 흔히 사용을 하고 가스의 용량이 있는 한 계속 사용이 되므로 신호에 따라 구현 시간 및 횟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옆에 보면 예시 사진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어샷입니다. 에어샷은 가스를 연결해 가스의 압출력으로 꽃가루를 하늘에 띄우는 특수 효과이고 가스를 미리 주입하여 사용하며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에 넣는 꽃가루는 색상 및 재질, 타입은 이제 선택해서 주입을 할 수 있고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꽃가루를 치우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꽃가루 형태의 뭐 작은 정사각형의 이제 그 내용물이 있고요. 그걸 꽃가루라고 하고 닐이라고 이제 긴 테이프를 이제 말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런 꽃가루들을 치워야 되면은 닐이 아무래도 치우기가 편하겠죠. 꽃가루는 이제 너무 작게 여러 개가 흩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청소를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워야 되면은 저희는 닐로 제한을 해서 보통 닐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터트리는 경우가 에어샷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청고의 높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천장에 혹시 구조물이 어떤 게 있는지 구조물에 이제 닐 같은 게 걸리면은 이거를 사다리 타고 또 떼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혹시나 천장에 뭐 찢어지기 쉬운 조명이 있으면 그 조명을 좀 피해서 각도를 낮게 해서 또 터트려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 블러스터가 있는데요. 빅 블러스터는 콘서트 때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양의 꽃가루를 오랜 시간 동안 뿌릴 때 사용하는 특수 효과로 주로 콘서트 피날레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뿌려지는 양이 많으므로 청소하는 방법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옆에 보이는 사진만 보시면은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빅블러스터의 장비의 이미지도 옆에 있는데요. 저기 나팔관처럼 생긴 곳에 이제 그 꽃가루가 계속 이제 바람을 타고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가루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포인터로 찝을 수가 없는데 그 나팔관처럼 생긴 게 좁아지는 부분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꽃가루를 계속 넣을 수 있는 통이 있거든요. 여기에 양을 엄청 넣어 놓으면은 계속 날리고 이제 계속 리필해서 계속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불기둥 있는데요. 가스 또는 이제 이소파라핀이라는 액체 휘발유를 사용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효과이고 강하고 역동적인 무대에 연출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현 방법은 CO2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휘발유가 있으면은 계속 눌릴 때마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래 틀어놨을 때 혹시나 무대에 있는 부분에 뭐 불이 붙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나오는 구멍을 항상 이제 무대에서 닿이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쓸 때 그 출연진들이 불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사전에 다 전달이 되어서 불기둥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불기둥을 틀게 되면 되게 이상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 배너인데요. 천장에서 현수막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때 이탈 배너를 씁니다. 천장에서 현수막을 말아 고정시키고 이탈기에 신호를 주면 현수막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보통 많이 연출을 하는데 우리 대입 상담 캠프 때 이제 그 개막식 세레모니 할 때도 요 이탈기를 써서 이제 도세 형태의 현수막을 떨어뜨리는 걸 제안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캐치프레이즈를 노출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천장에 바톤 또는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 없으면은 뭐 트러스라도 세워서 거기에 말든지 아니면 위에 뭐 바톤이 있으면은 더 좀 땡큐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천장에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거를 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저 쇼인데요. 암전이 가능한 실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퍼포먼스 후 암전과 함께 캐치프레이즈 및 이미지 구현을 할 때 주로 쓰고요. 퍼포먼스 구현은 사전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레이저 쇼를 많이 쓰진 않고요. 예전에 유행한 퍼포먼스로 현재는 많이 쓰지 않는데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글자의 디자인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옆에 참고용 사진을 보시면
되게 글자가 못생겼죠. 못생겼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는 텍스트의 한계성도 있고 이미지 한계성도 있고 뭐 색상도 사실 이제 초록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레이저쇼를 쓸 상황보다는 차라리 이제 영상을 가지고 좀 더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레이저쇼를 안 쓴 지가 한 5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네요. 어쨌든 뭐 특수효과 중에 레이저쇼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비누방울입니다. 서정적 분위기에 공중에 비누방울을 분사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연출을 하는 데 쓰고요. 일반적으로 공연을 할 때, 콘서트나 공연을 할 때 많이 씁니다. 비누방울이 위에서 아래 떨어지기 때문에 천장에 장치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비누방울을 많이 보셨죠? 근데 비누방울을 쓸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비누방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간 세제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미끄럽습니다. 특히 이제 공연을 할 때 바닥이 이제 카페트가 아니라 고무 바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비누방울을 많이 뿌려놨다가 이제 공연을 하시는 분이 발을 좀 잘못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효과를 쓰는다라고 하면 연출자들에게 비누방울에 이제 특효를 쓰니까 바닥을 조심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이제 대걸레나 이런 걸로 한번 닦아주는 그러한 이제 뭐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비누방울은 뭐 발라드나 이런 좀 서정적인 분위기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콘서트 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모그가 있습니다. 무대 바닥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분사해서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할 때 많이 쓰고요. 주로 공연이나 등장씬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서서히 사라지므로 무대 연출 순서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도 역시나 액체이기 때문에 고무 발판에 액체가 묻으면 미끄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모그가 나오는 입구 쪽에는 이제 좀 걸레나 아니면 뭔가 좀 계속 보완을 하고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스텝의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모그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특수 효과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걸 많이 썼고요. 이거 외에도 좀 뭐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있겠죠. 특수 효과들이 있을 건데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추가로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 효과는 견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렌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어샷은 이제 뭐 한 번 하는데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다들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고 딱 정해진 선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스템 팀들을 쓰던 데만 쓰기 때문에 뭐 나중에 막 하다가 예산이 좀 모자라면 저희 예산이 없는데 요 예산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은 뭐 대부분 다 맞춰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뭐 특수 효과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고 더 찾아보시면은 크게 궁금한 점이 없을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시스템은 중계인데요. 중계 촬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행사장을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스크린에 영상을 송출하는 업무를 하는 게 중계 촬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 음량 시스템과의 연결이 필요하며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보통 중계를 할 경우 센터 고정 카메라 1대, 이도시 카메라 2대로 보통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뭐 지미지 카메라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중계 시스템 콘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촬영 시스템 콘솔은 여러 대의 카메라의 촬영 영상 중 어떤 카메라의 화면을 내보낼 건지를 선택하는 역할이 주요 역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카메라별 촬영 화면을 모두 볼 수 있으며 이동할 카메라 기사에게 무전으로 촬영 구도를 요청한 다음 카메라가 구도를 맞추며 화면 전환을 이제 바꾸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 송출이 되지 않는 카메라들은 촬영 구도 및 위치 변경을 할 거고요. 중계 콘솔에서 카메라 영상을 지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영상팀 콘솔에서 중계화면, 동영상 간지, 발표화면 중 어떤 화면을 스크린에 내보낼지를 결정을 합니다. 중계 콘솔은 항상 영상팀 옆에 위치해야 하며 음량은 음량팀의 콘솔에서 음량 라인을 받아서 녹화와 녹음을 진행을 합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콘솔의 예시 사진이 있고요. 모니터에 보면은 카메라가 이제 여러 대 화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대의 카메라가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크게 나오는 왼쪽 화면은 밑에 첫 번째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오른쪽 큰 화면은 두 번째 있는 화면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는 프리뷰이고 하나는 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하나는 이제 뭐 무대 양옆에 있는 스크린에 송출을 하고 하나는 다른 쪽에도 송출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밑에 작은 화면들은 지금 이제 카메라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지금 뭐 어떤 걸 찍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으로 이 이미지로 봤을 때 작은 화면 첫 번째 테두리가 지금 네온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시스템 콘솔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자막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연사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 중계를 띄울 때 뭐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뭐 누구다 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막으로 디자인해서 이것도 같이 이미지화 시켜서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계에 있는 시스템 콘솔에서는 여러 대 중에 뭘 내보낼지를 지금 선택을 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영상팀에 가는 시스템, 그 중계 화면의 스위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내보낼지 발표자로 내보낼지 최종적인 권한은 영상팀 콘솔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영상이 화면으로 송출이 되지 않더라도 이 4개 카메라가 찍는 모든 것들은 다 녹화 레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행사가 끝나면 기록 영상으로 이제 그 영상 중계팀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4개가 그 풀로 촬영한 것들 중에 이제 구도에 맞춰서 뭐 1분부터 30초까지는 이제 중간 그 센터 카메라의 영상이 나가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이동식 그 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별로 해서 카메라를 카메라에 이제 송출되는 이미지를 조절해서 이제 그 기록 영상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ENG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라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휴대가 용이한 카메라가 ENG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별도의 소형 녹화기나 카메라에 내장된 녹화기에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사 취재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삼각대에 거치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동성이 좋아 대부분의 행사 영상 촬영 시 ENG 카메라로 이동식 그 카메라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뭐 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이제 소리를 녹화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영상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사 그 중계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에 나오는 육성이 녹음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향팀 콘솔에서 이제 들어오는 소리적인 것들을 전부 다 신호를 받아서 그걸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ENG 카메라에 이제 마이크가 별도로 달려 있지 않고 영상만 이제 담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식이 이제 유선으로 이제 그 시스템 영상 중계팀의 이제 시스템 콘솔로 신호를 주는 게 있고 무선도로 이제 주는 것도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대부분 다 무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그 장치가 끊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행사용 중계 촬영은 웬만하면 다 유선으로 이제 신호를 주고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미지 카메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미지 카메라는 촬영의 구도를 화려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미지 구조물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요. 촬영 기사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상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주로 모터쇼, 지스타, 콘서트 등 액티브한 화면 송출 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세대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중계 이러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제 뭐 집이 화려하게 뭐 객석도 담고 이제 프로게이머도 담고 뭐 이렇게 연출을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지미지 카메라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검색하면 어떤 건지 바로 나오실 건데, 이제 뭐 크레인처럼 긴 곳에 이제 카메라를 또 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이제 그 조이스틱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장치를 달아서 이제 높이 올라갔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는 기사가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지상에 있고, 조이스틱으로 해서 이제 올리는 각도는 이제 그 역기에 들어가 있는 바벨을 그 무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편하게 용이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이제 손으로 조이스틱이랑 손으로 움직이면서 구도나 요거를 좀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일반 뭐 컨퍼런스 행사 때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여러분들 모토쇼나 지스타 이런 데 가면은 이 카메라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터컴은 무전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신 감도가 좋고 사용법이 편리한 무전기라 보시면 되고요. 무전기와 다르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계속 뭐 통화하듯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두 손을 다 써야 되는 카메라맨들은 무전기가 아닌 인터컴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단점은 무전기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 드라마나 예능의 PD들이 이제 이런 인터컴을 끼고 이제 뭔가 지시를 하는 거를 아마 뭐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인터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버튼 한 번 누르면 계속 얘기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고요. 뭐 두 명이 같이 얘기를 해도 됩니다. 뭐 세 명이 같이 얘기를 해도 되고요. 되게 편의성은 있지만은 이제 장비의 단가가 조금 높다. 그리고 이제 무전기는 귀에 이제 이어폰처럼만 꽂으면 되는데, 요거는 좀 뭔가 그 보시는 것처럼 좀 귀를 한쪽을 완전히 써야 되고, 뭐 이런 뭐 모양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이쁘지 않다. 뭐 이러한 단점들이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제 중계 촬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계팀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기본 이제 뭐 그 기록 영상까지 해서 기본으로 카메라 세대 들어갔을 때 한 150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하나씩 더 늘거나 아니면은 뭔가 추가적인 이제 그 업무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제 예산이 좀 더 붙는다. 반대로 이제 그 카메라가 한 대가 더 빠지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계 촬영팀의 예산을 깎으면서까지 예산을 맞춰야 되는 행사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또 중계팀들이 이제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뭐 그런 서비스까지 하는데, 그러한 이제 서비스의 옵션이 끼면은 예산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하루 동안 총 3교시 동안 이제 무대를 포함한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자주 쓰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벤트 예산인데 예산적인 부분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다른 교수님들도 훌륭한 강의를 하시지만,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 이번 강의의 교수님들의 라인업을 봤을 때 제가 아니면은 또 설명을 해줄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뭐 견적이 얼마다 이게 딱 정해진 거면 뭐 오픈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회사마다 또 이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룰이 다르고 아마 견적이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하는 게 보통 가격입니다, 저희가 싼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의 간단한 노하우 정도만 오픈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듣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